자, 시작해 볼게요. 일단 선생님이 항상 수업 전에 이렇게 개념 프린트 드릴 테니까 이 개념 프린트로 똑같이 진도를 나가고 거의 문제는 우리 교재를 통해서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이 프린트를 아주 정독만 해도 거의 내 생각에는 미적분 원은 거의 끝난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이거 되게 자세하게 만든 프린트거든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가볼게. 자, 우리가 일단 첫 시간에 배우는 게 뭐냐면 함수의 극한이야.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맨날 함수에서 여러 가지 함수를 배웠어.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고 1, 2, 3 거치면서 총 몇 가지의 함수를 배우냐면 무려 10가지의 함수를 배우게 돼. 엄청 많지. 그것보다 더 적을 것 같은데 거의 10가지나 되거든. 뭐 다항함수, 유리함수부터 시작해서 사실 우리가 고3 때까지 총 배우는 함수가 10가지인데 이 10가지를 배웠을 때 그 그래프의 극한, 말 그대로 어떤 값으로 뭔가 멀리 보내거나 어떤 값으로 수렴하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찾는 걸 우리가 바로 함수의 극한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함수 fx에서 x가 a와 다른 값을 취하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값이 일정한 알파 값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그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나타낸다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이게 리미트가 되게 웃긴데 리미트가 우리 영어로 말 그대로 뭔가 제한하다, 끝까지 보내본다라는 거잖아. 따라서 x를 a로 보내보잖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a로 보내보자는 거지 a가 되면 안 돼. 그래서 거의 a에 근접한 숫자가 들어갔다면 어디에? fx에. fx에 a는 들어가면 안 되지만 a에 가까운 수가 들어갔을 때 이 fx는 도대체 뭐가 나오지? 라고 할 때 이게 어떤 알파 값이 나온다. 근데 이 알파가 만약에 상수더라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한다? 아, 이거는 우리가 수렴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수렴이란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언제야? 우리 의견을 수렴한다라고 할 거야. 어떤 걸 하자고 했을 때 모두가 다 같이 찬성하거나 모두가 다 같이 반대를 했을 때 우리는 그게 의견이 수렴했다라고 하지 반반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걸 수렴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 말 뜻은 뭐냐면 만약에 똑같은 리미트 x 이퀄 a로 보내봤더니 이 fx 값이 알파가 될 수도 있고 베타가 될 수도 있고 감마가 될 수도 있어. 이거는 특정적이지가 않아. 이건 뭔가 정해지지 않아.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얘를 우리가 바로 발산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 발산에는 또 뭐가 몇 가지가 있냐? 2가지의 발산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 발산이라는 건 얘는 2가지가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알지는 못하겠지만 요즘에는 안 내거든요. 요즘에는 안 내는데 사실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뭐냐면 진동발산도 있습니다. 진동발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양의 무한대로 간다, 음의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면 일단은 무한대라는 기호는 사실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 앉으래. 우찬이가. 우리가 이제 누누이 말하지만 이 무한대라는 마크는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요 엄청 큰 숫자를 무한대라 하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숫자가 아니라 기호예요. 무슨 뜻이냐면 수학자들끼리 야 너무 큰 수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그러면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1조, 뭐 1경, 1금 야, 이것보다 더 큰 거 뭐야? 야 그럼 그거를 우리가 숫자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건 우리 기호로 나타내자. 그래서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라고 표시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자, 근데 선생님 여기에 진동발산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씩 예시를 들어줄게. 만약에 양의 무한대가 답이 나오는 것들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리미트 x 이퀄 0으로 가까워지는데 x분의 1이라고 해볼게. 근데 우리 사실 좀 이따 배울 텐데 여기 플러스라고 써볼게. 그럼 얘들아 이 플러스는 무슨 뜻하지? 여러분들 미리 수업 시간에 들어봤겠지만 0보다 오른쪽에서 와라. 그럼 0보다 오른쪽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큰 쪽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우극한이라는 말을 쓸 거야. 그래서 우리 이 대표적인 게 바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지? 유리함수?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물어볼게. 0으로 가까워지는데 0보다 오른쪽에서 오래. 0에 가까워지는데 0보다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그때 그 그래프는 타고 위로 계속 올라갈 거니까 아 양의 무한대로 가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얘랑 똑같은 그림에다가
리미트 x 이퀄 0에 가까워지는데 이번에 0보다 작은 쪽에서 한번 와보자 이거야. 0에서 작은 쪽에서 오면 이쪽에서 이렇게 타고 오면은 이 그래프를 타고 계속 내려갈 거니까 얘는 음의 무한대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얘를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진동이라는 건 뭡니까 도대체? 라는 거. 그럼 진동 우리 어떻게 돼? 떨잖아. 그것처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이너스 1의 n승이 되는 거야. 요런 함수들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1 넣으면 마이너스 1, 0 넣으면 1, 2 넣으면 1. 아, 선생님, 그럼 얘는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그럼 얘도 어쨌든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기 때문에 얘는 대표적인 진동 발산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은 발산이 총 3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 함수 fx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그 fx 값이 한없이 커지면 우리는 그거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하고 플러스 무한대라고 쓴다 이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플러스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이너스는 생략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밑에 음의 무한대 가볼게. fx는 a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그 fx 값이 한없이 작아지면 우리는 그게 음의 무한대다라고 생각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까지 다 드러나줬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예시를 만든 이유가 있거든. 예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개념 프린트 보다 보면 그 예시가 있으면 딱 눈에 보이는데 이거 생각보다 고등학교 미적분에서 요 그래프 애들 생각보다 많이 몰라요. 요 그래프. 우리가 이런 유리함수 그래프들은 잘 알거든요. 밑에가 1차식인 거. 여러분들 이런 것도 나중에 다 그릴 수 있잖아. 아니, 배웠었잖아. 이런 것들. 우찬아, 이거 어떻게 생겼어? 예? 혹시 기억나? 유리함수? X점근선이 뭐지? X점근선. 그치, 마이너스 4분의 1. Y점근선은? Y점근선. 그치, 0이야. 그리고 나서 위에가 양수면 이렇게 그래프 그렸잖아. 근데 애들이 이제 뭐냐면 요 그래프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물어봐요. 2학년 시험 때. 저게 어떻게 생겼냐면 선생님 얘 다시 그리면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냐면 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요 선생님? 아니 어차피 1 넣어도 1분의 1이고 2 넣으면 4분의 1이고 마이너스 2 넣어도 4분의 1이면 2분의 1 마이너스 2 넣어도 똑같은 값 나오고 3 넣거나 마3 넣어도 똑같은 그림 나오지 않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대표적으로 요렇게 생겼어요. 잘 생각해봐. 1 넣으면 1, 2 넣으면 4분의 1, 3 넣으면 9분의 1, 2분의 1 넣으면 4. 이렇게 나오고, 그럼 요렇게 생긴 그림이 나올 거야. 근데 이 그림이 1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1을 넣든, 2를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1을 넣든 똑같으니까 얘가 정확하게 데칼코마니가 돼서 요렇게 그림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신기하게 뭐냐면 0으로 가까워지는데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든 왼쪽에서 가까워지든 둘 다 어때? 양의 무한대로 똑같이 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물어봤어. 리미트 x 이퀄 0에 가까워지는데 fx 값은 좀 말해줄래? 라고 하면 원래는 얘들아 잘 봐봐. 우찬아. 이거 배웠으니까 너네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거랑 이거의 차이점을 알면 얘는 그래도 함수의 극한에 한 50%는 이해한 거야. 다른 애한테 물어볼까? 우리 채은이한테 물어볼까? 채은아, 잘 봐. 우리 얘는 답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 양이 뭐한데? 진짜로? 찐으로? 준영아, 얘 뭘까? 맞았어.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왜 존재하지 않습니까? 방금 선생님이 여기서 x분의 1은 양의 무한대로 가고 x분의 1은 음의 무한대로 간다고 했는데 근데 이건 내가 조건을 걸어줬잖아. 0에서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든 0에서 왼쪽에서 가까워진다고 조건을 걸어줬으니까 얘는 양의 무한대로 간다, 음의 무한대로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얘는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 미적분 배울 때 여러분들 함수의 극한 잘하고 싶으면 머릿속에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뒤에 리미트 x 이퀄 숫자로 보냈는데 이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다. 그럼 무조건 의심하셔야 돼요. 뭘 의심해야 되냐?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내가 무조건 다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으면. 아셨죠? 그럼 잘 봐. 근데 이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럼 너가 따져봐 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따져볼게요. 리미트
x 이퀄 0에서 우극하는 저기서 배웠듯이 마이너스, 아니, 양의 무한대고요. 리미트 x 이퀄 0에서 좌극하는 x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요. 두 기호가 달라요. 두 기호가 다르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였을 때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가 다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딱 봤더니 이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 그럼 너 어떻게 해라? 의심해봐.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다 따져보자 이거야. 이렇게. 그래서 따져봤더니 이 그림에서 오른쪽에서 오면 양의 무한대. 이쪽에서 와도 오른쪽에 가니까 양의 무한대. 그럼 두 기호가 같단 말이야. 그때 우린 비로소 얘를 뭐라고 말한다?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요것도 애들이 생각보다 학교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틀리는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 무슨 뜻인지 다 알잖아. 근데 어쨌든 너네들이 절대 틀리기 싫으면 이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을 때는 항상 의심해봐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3번 보시면 부정형 극한이라고 있어요. 선생님, 부정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너네들이 들어봤던 부정이란 단어는 부정방정식에서 들어봤을 거야. 부정방정식이 뭐냐면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는데 이 부정형 극한도 뭐냐면 어떤 특정한 극한값이 어떤 특정 값으로 나오지 않는 극한값을 바로 우리가 부정형 극한이라고 그래. 그래서 1번 한번 예시 봐볼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다. 2번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지. 무한대와 무한대를 더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야.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야. 자, 그 다음 3번 보시면 무한대 곱하기 k는, 근데 k는 상수야. 야, 엄청난 큰 데다가 k 조금 곱해봤자 걔는 어차피 무한대야. 그리고 무한대 곱하기 k인데, 똑같은 k인데 이 k가 만약에 음수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더라. 5번 무한대 곱하기 0꼴. 얘는 무한대에다가 0을 곱하면 이거 그냥 리셋이다 보면 돼. 그래서 어디로 간다? 0으로 가더라 라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6번이지. 거기서는 아마 3번일 거야. 바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야.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 이거는 몰라. 이거는 부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딱 어떤 한 값으로 정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이 6번은 좀 나중에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 4번은 뭐야? 7번. 나는 7번이라고 할게. 무한대분의 K콜. 너무 커져. 분자에 비해서 분모가 너무 커져. 그럼 거의 0에 가까워지고. 마지막 8번. 0분의 K콜. 얘는 0인데 여긴 상수야. 이건 수학에서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이 대표적인 8번의 예시가 뭐였냐면 우리 혹시 기억나? 탄젠트 90도? 얘들아, 탄젠트 90도 뭐였지? 다시 말하자면 우리 탄젠트가 뭐분의 뭐야? 코사인분의 사인이거든. 그럼 코사인 90도분의 사인 90도를 말해달라는 건데 혹시 코사인 90도가 몇이지? 0이야. 사인 90도는? 0분의 1이야. 그럼 중학교 때는 탄젠트 90도를 없다고 배웠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2학년 걸쳐오면서 0분의 1은 무한대지 않냐. 그래서 실제로 탄젠트 90도는 무한대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한 번만 더 예시를 한번 들어주세요. 증명해 보세요. 그럼 혹시 탄젠트 그래프 기억나? 탄젠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폭포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0도, 여기가 180도,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2분의 파이, 즉 90도라 그래. 그럼 얘들아, 90도로 가까워져. 자, 90도로 가까워져 봐. 그럼 얘는 90도에서 오른쪽에서 오면 이걸 타고 갈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고, 얘는 90도에서 왼쪽에서 오면 이거 타고 양의 무한대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럼 실질적으로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기서는 무한대로 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아마 거의 대부분 0보다 작은 쪽에서 오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로인데 사실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맞다는 거야. 왜? 90도에서 왼쪽에서 올지 오른쪽에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자, 옆에 3번 한번 가볼게.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랑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라고 하면
x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함수 fx 값이 일정한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므로 우리는 리미트 x 이퀄 무한대로 갈 때 fx는 알파로 나타낸다라는 거야. 하지만 그 x 값이 만약에 음수이면서 한없이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리미트 x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는 베타에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극한값의 존재입니다. 자, 천천히 거의 이 프린트만 거의 정독하셔도 돼요. 자, 우극한, 좌극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뭐 이건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따 우극한은 옳은 우자를 써서 그 숫자보다 큰 쪽에서 온다. 그래서 리미트 x 이퀄 a로 가까워질 때 플러스에서 fx 값 찾아달라는 거나 마찬가지고, 좌극한은 리미트 a 이퀄 좌측에서 a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fx 값을 말하는 거 우리가 좌극한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을 때가 있을 거고 다를 때가 있을 텐데, 그럼 도대체 같을 때는 언제고 다를 때는 언제냐라고 하면, 같을 때는 말 그대로 그래프가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다르다는 건 뭡니까? 그럼 그래프가 이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꼭 그래프가 이어져 있어야지만이 항상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아무거나 찐따 같은 함수 아무거나 그릴게. 자, 그러면 일단 이 그래프는 어디서든지 다 끊겨 있지가 않단 말이야. 이어져 있어. 그러면 이렇게 끊겨 있지 않은 그래프들은 어디서나 물어봐도 항상 극한값은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물어보면 이것보다 작은 쪽과 이것보다 큰 쪽에서 물어봤을 때 서로 손가락이 어때? 만나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실질적으로 그 점에서 손을 따라서 오른쪽과 왼쪽에서 왔을 때 붙어 있으면 일단 다 극한값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지. 하지만 만약에 그 그래프 자체가 깨져 있었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어져서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럼 얘는 문제가 생겨. 이런 부분에서는 이 그래프가 항상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럴 때 여기를 A라고 하면 우극한과 좌극한 자체 값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불연속이다. 즉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 이 그래프가 이어져 있더라도 혹시 그래프가 뭔가 불연속이 될 때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건 나중에 배울 텐데 2단원이지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이 A 값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따졌을 때는 어때? 같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가 뻥 뚫려 있어. 그리고 여기에 색칠이 돼 있어.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면 이 리미트 A 이퀄 우극한을 구하든 리미트 x 이퀄 a로 갈 때 좌극한을 구하든 똑같은 극한값은 나오겠지만, 얘네 둘은 똑같이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누구랑 다르다? 함수값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만 말한다? 불연속이라고만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이제 우리는 지금 이거는 어차피 2단원이니까 1단원에서 뭘 알려주고 싶냐면, 그래프가 끊겨 있더라도 어쨌든 오른쪽과 왼쪽에서 왔을 때 손가락이 부딪히면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배수 교재는 어디 있어요? 배수 교재? 이거 그, 공학학원에 갔는데 네. 교재는 못 받았다. 이름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제 자리에 일단 꽂혀 있거든요, 네. 그래요? 네, 제 자리에 여기. 네. 네. 돌면 안 돼. 자, 그 무슨 뜻이냐면 이게 뻥 뚫려 있어도 애들이 뚫려 있어도 당황하지 말라고. 뚫려 있는 건 나중에 불연속일 때만 따지면 되는 거고, 뚫려 있어도 오른쪽과 왼쪽이 부딪혀서 만나면 걔는 무조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밑에 2번만 읽어볼게.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이라고 나왔어요. 자,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최종적으로 이제 완결입니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결국 1번 우극한이 존재해야 됩니다. 우극한 존재. 2번 좌극한 존재해야겠죠.
근데 둘 다 존재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마지막 3번이 중요하겠죠. 바로 1번과 2번에서 구한 우극한과 좌극한까지 최종적으로는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극한값이 존재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질들은 도대체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면 실질적으로 1번 후다닥 할게요. 리미트 x 이퀄 a로 갈 때 우극한과 리미트 x 이퀄 a로 가까워질 때 좌극한을 구해봤을 때 얘네들이 같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거를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럼 만약에 얘가 2번에서는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얘도 알파로 수렴해서 얘네들이 같다라고 하면 얘는 극한값이 알파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써드린 거고요. 선생님 3번이 무슨 뜻이었는데 이 3번 애들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더라고. 3번이 리미트 h 이퀄 0으로 가까워지는데 0에서 플러스 a 마이너스 h 지금 이렇게 쓰여져 있단 말이야. a 플러스 h. 우리 우극한부터 먼저 나왔나? 그럼 플러스. 그리고 리미트 h 이퀄 0에 가까워지는데 좌극한에서 fa 마이너스 h라고 돼 있어. 그럼 얘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앞으로 미적분에서 이 h는 있잖아. 엄청나게 작은 미세한 숫자야. 무슨 뜻이냐면 a에서 정말 조금 뺐다는 거야. 근데 h가 0에 가까워지는데 그 빼지는 숫자가 거의 0에 가까워지면 a에서 h를 빼더라도 아니면 h를 더하더라도 사실 거의 영향이 미비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는 거의 fa에 가까운 수가 나오고 얘도 결론적으로는 fa에 가까운 수가 나오는데 얘네들이 같으면 우린 뭐라고 말한다? 존재한다라고 해서 그 옆에 뭐라고 써놨어? 갑자기 뜬금없이 리미트 x 이퀄 a로 갈 때 fx 값이랑 똑같다라고 쓰여져 있는 거야. 여기 밑에는 h였어. 근데 여긴 a로 바뀌었단 말이야. 왜 바뀌었다? a에다가 아주 미세한 숫자를 더하나 a에서 미세한 숫자를 뺄 건데 그 미세한 숫자가 거의 0에 가까워지면 얘 자체는 fa에 가까워지고 fa에 가까워지면 얘는 그냥 a로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쓰여져 있는 게 3번이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뭐 4번하고 5번은 나중에 이제 미적분 심화 과정일 때 배우면 되고요. 요건 나중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그래프상에서는 도대체 극한값은 어떤 게 의미가 있냐라고 밑에 한번 그림 봐볼까요? 밑에 그림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대충 그릴게요. 완벽하게는 안 그리고. 자, 그림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색칠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도대체 이 그림에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냐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여기를 1, 여기를 2, 여기를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우극한과 좌극한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얘들아 요럴 때 1일 때 리미트 x 이퀄 1일 때 fx는 존재한다 안 한다? 준영아? 존재하지? 않는다. 왜요 선생님?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거야. 혹은 만약에 리미트 x 이퀄 2로 가까워지는데 fx 값은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뻥 뚫려 있잖아요. 아예 뻥 뚫려 있는 거랑은 상관없어. 무조건 오른쪽에서 올 때랑 왼쪽에서 올 때랑 손가락이 만나기만 하면 돼. 만나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그 값이 몇이다? 2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그럼 3일 때는요? 똑같다 이거야. 리미트 x 이퀄 3으로 가까워졌을 때도 fx 값을 찾아라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오고 이쪽에서 오면 손가락이 이렇게 와서 만날 거니까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때 y 값이 0이니까 얘는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아셨습니까?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2번 한번 옆에 읽어볼게. 2번 한번 읽어보면 x는 a에서 그래프 위아래로 끊겨져 있으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3번, 만약에 구멍이 뚫려 있더라도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도 얘들 함수값이라는 게 이런 색칠한 점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세 글자로 함수값이라고 하는데 이 함수값이 있든 없든 이건 고민하지 마세요. 얘가 있든 없든은 극한에 영향을 안 끼칩니다. 얘는 연속에만 영향을 끼치고 극한값에는 영향을 안 끼치기 때문에 이게 있든 없든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 구멍이 뚫려 있어도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도 위아래로 그래프가 어긋나 있지만 않으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4번 한번 봐볼게. 4번 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 세 가지를 외우면 되겠지. 자, 졸리면 뒤에 나가서 해야 돼. 준영 안 돼. 얘들아 돈 내고 듣는 건데. 1번
왜 1번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0에서 가까워지는데 우극한과 좌극한이 어때요?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2번도 극한값이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니까 존재하지 않겠죠. 마지막 3번도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니까 대표적으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들아, 안 돼, 안 돼. 지금 너네들은 미적분을 듣는 상태에서 한 번 더 듣는 거니까 더 머릿속에 다져야 돼. 자, 가볼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구간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구간. 우리가 사실 중학교 때랑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배웠어요. 1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작다. X는 4 이상이다. X는 3 미만이다. 이렇게 그냥 배웠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고등학교 때 와서는 유치한 거야. 왜? 저거를 그냥 저렇게 쓰기가 싫은 거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서는 이거를 구간을 이용해서 나타낸다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 구간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닫혀있는 구간이 있고 열려있는 구간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괄호랑 헷갈릴 수도 있어. 이거는 잘 안 헷갈리는데 얘는 괄호랑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 닫힌 가로랑 열린 가로는 뭘 뜻하냐라고 하면 닫힌 가로는 말 그대로 같다를 뜻합니다. 그리고 열린 가로는 같다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무슨 뜻이냐? 1 이상 4 미만이라는 건 구간으로 1 이상 4 미만으로 이렇게 나타낸다 이거야. 1에는 같다가 있지만 4에는 같다가 없으면 돼 라는 뜻이야. 그러면 4 이상은 어떻게 쓰겠어? 그럼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첫 실수가 뭐냐면 이렇게만 쓰고 끝나요. 4 이상은 4에는 같다가 있다면서요. 그건 아니지. 4 이상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뭐지? 4보다 큰 수는 다 되는 거니까 무한히 커져도 돼. 그래서 4 이상 무한대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 우찬아, 저기는 열린 가로를 써야 될까? 닫힌 가로를 써야 될까? 열린 걸로 왜? 뭐가 끝이 그치. 다시 말하면 뭐냐면, 닫힌 가로를 쓸 수 있을 때는 언제나 쓸 수 있냐면, 숫자일 때만 돼. 근데 내가 아까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라 기호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열린 가로라고 써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3 미만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라고 하면, 3보다 작은 건 다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일단 3은 이쪽에 쓰면 되고, 3보다 작은 것들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힌트 줄게. 가끔가다 이제 모든 실수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수학에서 모든 실수를 구간으로 어떻게 나타낼까?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다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열린 가로라고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이제 저런 말들보다는 구간을 이용해서 나타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 한번 봐볼게요. 자, 밑에 보시면 내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들어와서 함수라는 게 들어간 문제를 총 몇 개? 10가지의 함수를 경험하게 될 거라 그랬어. 자, 한번 하나씩 읊어볼게. 1번, 다항함수야.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항함수는 우리 대표적인 뭐라고 말하지? 그냥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n차식들은 다 다항함수라 그래. 뭐 3차, 2차, 1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다항함수라고 하는데 다항함수는 일단 그래프가 끊겨 있어, 안 끊겨 있어? 안 끊겨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즉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연속이야. 그래프가 끊겨 있지 않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 바로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극한값이 얘는 어디서든지 다 존재합니다. 아셨죠? 자, 만약에 두 번째, 지수함수. 지수함수는 여러분들이 아마 대수 배운 친구들은 바로 알 텐데, 지수함수 대표적인 모양이 어떻게 생겼지? y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알만한 거, 2의 x승 그래프,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 그래프 아마 처음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2의 x승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지? 단순하게 생각하면, 1 넣으면 2 넣으면 4,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1.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얘들아 잘 봐봐. 얘도 내가 지금 그래프 그릴 때 그래프가 끊김없이 쭉 그렸단 말이야. 그럼 얘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야. 아, 얘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니까 선생님이 그랬어. 그래프만 끊겨 있지 않다면 얘는 모든 극한값은 모든 실수에서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3번 한번 가볼게. 무리함수입니다. 자, 무리함수 봐볼게. 얘들아, 무리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우찬아, 졸면 안 돼. 뒤에 나가서 들으라니까. 준영아, 졸면 안 된다니까. 돈이 아깝다니까. 자, 무리함수는 어떻게 생겼지? 무리함수는 y는 대표적인 루트 x 그래프다라는 거야. 얘들아, 우리 루트 x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여러분들이 딱 봐도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 보이지? 왜 문제가 생길 것 같냐면, 선생님이 그래프 그릴 때 안 끊겼잖아요, 선생님.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쪽을 안 그렸어. 이 음수 쪽을. 음수 쪽을 안 그렸다라는 게 뭐냐면, 얘는 그래프가 연속이긴 한데, 양수 쪽에서만 그래프가 지금 연속이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 연속일 때도 있고,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는 구간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럼 그 말 뜻은 뭐예요? 극한값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얘는 공존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쪽 구간에서는 극한값이 항상 존재해. 하지만 이쪽에서는 극한값이 없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무리함수 보면 정의역이 정의된 쪽, 무수증. 우리 정의역이라는 게 어디지? 바로 루트 안에가 0보다 큰 쪽이야. 그래서 얘가 0보다 큰 쪽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하지만 얘가 0보다 작은 쪽은 극한값이 없다라고 해석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면, 근데 식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식이 이렇게 나오면 실질적으로 이 안에가 0보다 큰 때는 언제야?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거든.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극한값이 존재해. 하지만 x가 2보다 작을 때는 극한값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아셨죠? 자, 4번 한번 가볼게요. 4번은 어떻게 보면 지수함수랑 쌍둥이죠. 로그 함수입니다. 대표적인 로그 함수가 어떻게 생겼죠? 로그 11m라는 x 이렇게 생겼으면 이것도 여러분들 대충 그래프 보면 알 거야.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도 잘 봐봐. 얘도 그래프가 존재하는 구간이 있고 존재하지 않는 구간이 있어. 여기도 존재. 그러니까 얘도 극한값은 어디서만 존재하겠다? 여기서만 존재하고 여기는 존재하지 않겠다라고 쓰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써놔서 선생님이 로그 함수는 정의역이 정의된 수, 즉 진수가 0보다 큰 쪽, 즉 x가 0보다 큰 쪽에서만 극한값이 있고 얘가 0보다 작은 쪽에선 극한값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y는 로그 11m라는 x-4라고 나왔어. 선생님 그럼 얘는 언제만 극한값이 있어요? 여기가 0보다 큰 쪽, x가 4보다 큰 쪽에서만 극한값이 존재하고 x가 4보다 작거나 같은 쪽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에게 조금 아이들이 실수할 만한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어디서 실수하냐면 여기는 크거나 같은 쪽에 같다가 붙어 있는데 여기는 같다가 오히려 작은 쪽에 붙어 있다는 걸 좀 조심해야 돼. 왜 그러냐면 루트는 안에가 0이어도 상관없어. 근데 로그에서는 진수가 0이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큰 쪽에서만 존재하고 작거나 같은 쪽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 조심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조심하라는 거 거의 대부분 2학년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틀렸고 이 10가지 함수만 알아도 솔직히 극한값은 보자마자 기억니은딩을 리는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거든. 합답형으로. 막 함수가 여러 개 엄청 많아. 막 삼각함수부터 쭉. 다음 중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를 찾으시오. 그 어떤 애들은 막 그래프 그리고 있을 때 우리는 자 다항함수 체크, 지수함수 체크, 그 다음에 뭐 다른 함수 체크, 삼각함수 체크, 삼각함수 안에서도 탄젠트 제외하고 사인하고 코사인만 고르면 되겠다. 바로바로 그냥 머릿속에서 그래프가 떠오르면 된다 이거야. 아셨죠? 자 이제 5번하고 6번 한번 가볼게. 5번, 6번은 이거 지우고 다시 할게. 자, 5번 보시면 이번에는 사인하고 코사인이거든. 방금 내가 그랬어. 사인하고 코사인만 골라야 된다고. 자, 삼각함수. 삼각함수 중에서는 무조건 사인하고 코사인밖에 안 돼. 무슨 뜻이냐? 사인 x랑 코사인 x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 한 번쯤은 그려봤으면 좋겠지만 뭐 안 그려본 친구도 있었을 거야. 사인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
파동처럼 생긴 거지, 파동. 얘가 계속 반복되고,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다 같이 그릴게. 코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지금 내가 두 그래프를 그릴 때 손가락을 한 번도 안 떼고 그렸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극한값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몇 번이, 6번이 이제 문제가 생기겠지? 삼각함수는 삼각함수인데 만약에 탄젠트면 어떻게 하니? 탄젠트 그리면 어떻게 생겼는지 아까도 대략적으로 그려드렸었는데 폭포수처럼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근데 그럼 지금 세로로 긋는 선이 뭐예요? 이 세로로 긋는 선을 내가 뭐라고 말하냐? 점점 근접하는 선이다. 그래서 얘를 바로 점근선이라고. 그럼 이 점근선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이 함수가 무한히 커지고 무한히 작아지고 무한히 커지고 무한히 작아지는 건 맞지만 이 점근선에 점점점 가까워지고 이 점근선에 점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다라는 거지. 그럼 실질적으로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은 아니고 점근선에서는 연속이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 점근선 빼고 다, 빼고 다 극한값 존재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좀 이따가 아마 이거 보자마자 바로바로 생각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은 아니고 7번. 이제 유리함수 가볼게요.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어떻게 보면 무리함수랑 쌍둥이가 되겠죠. 유리함수는 아까 제가 대표적인 예시 하나 들어드렸는데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어떻게 보면 난 유리함수랑 이 탄젠트 함수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함수라고 생각이 들어. 왜 유리함수랑 탄젠트 함수랑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유리함수든 탄젠트 함수든 이 점근선이라는 걸 같이 갖고 있어. 유리함수도 점근선이 있거든. 요걸 우리가 연두 색깔을 지금 점근선이라고 그래. 그럼 지금 보시면 이 그래프가 0에 가까워질 때 이 선에 가까워지면서 커지고 x값이 커질수록 작아지는데 이 선에 가까워지면서 작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점근선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럼 얘 점근선을 두 개 갖고 있는 거네.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는 유리함수도 점근선에서만 불연속, 즉 그래프가 양갈래로 퍼지기 때문에 얘도 똑같은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야. 점근선 빼고 극한값이 다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읽어보면 분모가 약분돼서 사라지면 극한값이 존재하지만 만약에 분모가 약분돼서 사라지지 않으면 분모가 0 되는 값에서는 극한값이 없고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값에서는 극한값이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4분의 1이라는 식이 있으면 분모가 0 되는 값이 뭐지? 마이너스 2란 말이야. 마이너스 2에서만 실질적으로 극한값이 어떻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가 아닌 데서는 극한값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랑 좀 쌍둥이 문제죠. 점근선 빼고 다 극한값이 있다랑 점근선에서만 극한값이 없다랑 사실 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8번 한번 가볼게요. 8번. 8번은 절대값 함수입니다. 자, 절대값 함수면 우리 대표적인 거 그냥 예시 아무거나 들어드리면 이런 거죠. 절대값 X 그래프. 근데 절대값 X 그래프는 이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절대값 X 그래프가 대표적인 이거 V거든요. V. 그럼 제가 지금 이 V 그래프 그릴 때요. 어때요? 그래프를 지금 안 끊기고 잘 그렸어요. 끊김 없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끊김이 없기 때문에 얘는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고 얘는 어디서나 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모든 절대값 함수가 그러면 항상 연속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지. 절대값을 붙였는데 오히려 그래프가 끊길 수도 있어. 그건 나중에 이제 배우긴 할 텐데 어쨌든 그럼 결론적으로 선생님 그럼 절대값 함수도 항상 그래프가 연속일 테니까 항상 극한값이 존재합니까? 라고 하기에는 좀 위험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 절대값 함수는 내가 어떻게 가르치냐? 밑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 절대값 함수는 x값이, 즉 절대값 속이 0 되는 값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속이 0 되는 값에서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을 조사하여 같은지를 봐야 한다라는 거. 그럼 선생님 하나만 예시 들어주세요. 딱 2개 다시 들어줄게.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한번 봐볼게.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4에서 V야. 마이너스 4에서 V.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 그래프는 어때 지금? 전혀 안 끊기고 그렸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해. 근데 얘, 선생님, 얘도 그럼 다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을까? 근데 얘 아시다시피 얘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아까 제가 말했었죠. 아까 여기 아마 요쯤에서 하나 그렸던 문제였는데 바로 뭐예요? y는 x제곱분의 1 그래프. x제곱분의 1 그래프랑 쌍둥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아까 선생님이 절대값 함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니까 극한값이 항상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겨버리면 어때? 그래프가 여기서 지금 끊겨 있어. 아, 선생님 그럼 얘는 우극한과 좌극한 값이 양의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뭐다? 극한값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그런 말을 하셨군요. 절대값 함수는 절대값 속이 0 되는 값에서 항상 뭘 찾아봐야 된다? 극한값이 오른쪽과 왼쪽이 존재하는지를 꼭 봐줘야 된다라고 써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9번하고 10번 한번 가볼게요. 9번하고 10번. 자, 9번 한번 가볼게. 9번 가우스 함수입니다. 자, 가우스 함수 대표적인 거 어떻게 생겼죠? 계단 형태로 생긴 거죠. y는 가우스 x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대표적으로 계단 형식으로 생겨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딱 봐도 어디서 불연속일 것 같은 게 보여요? 바로 요 값마다 항상 불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그래프가 끊겨 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이 다를 거니까 얘는 끊겨 있는 지점마다 바로 불연속이 되겠다. 즉 극한 값이 없겠다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1번 보시면 가우스 속이 정수인 x값에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가우스 속이 정수인 x값에서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은지 조사를 꼭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리미트 x 이퀄 1로 가까워지는데 가우스 x 함수의 극한값을 찾아달래. 그러면 가우스 함수는 무조건 여기가 정수면 얘들아 무조건 극한값이 뭐한다?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답이 없다야.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조금 선생님들 중에서 난이도 어렵게 내고 싶은데 아이들 헷갈리게 하려고 여기를 2분의 1로 줄 때가 있어. 그럼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가 정수일 때랑 여기가 정수가 아닐 때로 나눠져. 만약에 정수가 아니면 얘는 극한값이 존재해. 그래서 가우스 X 그래프를 그려본 다음에 여기가 정수인지 여기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인지 꼭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마지막 10번 가볼게요. 자, 분할된 함수입니다. 자, 분할된 함수라는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앞에서 배운 9개의 함수를 주면 땡큐인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이렇게 나올 때도 있다라는 거지. fx라는 함수가 2가지식으로 나눠지는 거야. 이렇게. 뭐 네모식, 세모식. 근데 참 신기하게 저게 네모랑 세모랑 줄 때는 여기를 항상 구간을 줄 수밖에 없어. 무슨 뜻이냐? 이 fx라는 함수는 a보다 큰 쪽과 a보다 작은 쪽 그래프로 나눠지는데 a보다 큰 쪽은 네모 그래프를 따라가고 a보다 작은 쪽은 세모 그래프를 따라가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무슨 뜻이냐? 이런 거지. 만약에 a가 한 이쯤이라고 가정해 볼게. a를 여기. 그럼 a를 기준으로 a보다 큰 쪽은 이렇게 생긴 거고 a보다 작은 쪽은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이 분홍색과 노란색이 합쳐진 함수는
극한값이 존재하냐라고 물어봤다고 하면, 자, A보다 작은 쪽에서 이 그래프는 끊겨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선 극한값이 존재해. 당연하겠지. A보다 큰 쪽인 노란색 함수도 그래프가 끊겨있지 않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해. 그러면 얘는 어디서 무조건 문제가 생기고 어디서 위험하냐라고 하면 이 그래프, 두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인 이 A에서 위험하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분할된 함수의 극한값을 조사하라고 하면 이 구간이 나눠지는 A, 이 값에서 항상 극한값을 따져봐야 된다. 극한값을 조사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보다 큰 쪽이니까 얘가 엄밀히 따지면 우극한값이 될 거고, 얘는 A보다 작은 쪽이니까 좌극한값을 구해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을 때 우린 비로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내가 10번 밑에 별표 쳐놓고 뭐라고 써놨지? 그러므로 가우스 함수, 절대값 함수, 분할된 함수만 조심하면 된다 이거야. 왜? 지금 보면 가우스 함수, 절대값 함수, 분할된 함수는 무슨 문제가 생겨?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나머지 다항함수, 지수함수, 무리함수, 로그함수,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 함수, 유리함수, 요 7개 같은 경우는 거의 대표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 이거야. 거기서만 연속, 거기서만 극한값 존재한다 라고. 근데 나머지 8번, 9번, 10번 같은 경우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가우스 함수의 극한은 잠깐 넘어가고요. 뒷장 넘어가서 함수의 극한의 성질 한번 봐볼까요? 극한의 성질. 자, 함수의 극한의 성질 봐볼게요. 이건 그냥 같이 읽고 가볼게. 리미트 x 이퀄 fx가 알파로 수렴하고요. 리미트 x 이퀄 a로 갈 때 gx가 베타로 수렴한대요. 그럼 1번. 만약에 fx 함수에 k를 곱하면 극한값에도 k를 곱하면 된다. 이건 너무도 당연하고. 2번. fx와 gx를 더하고 뺀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는 건 각각의 극한값을 구해서 더하고 빼고랑 똑같다라는 거지. 3번. 곱하기도 똑같다 이거야. 근데 4번만 조심하시면 돼요. 4번을 보시면, 근데 왜 4번은 조심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잘 보세요. 리미트 x 이퀄 a로 갔을 때 fx가 극한값이 알파고, 리미트 x 이퀄 a로 가까워졌는데 gx의 극한값이 베타래. 근데 왜 4번만 조심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리미트 x 이퀄 a로 가까워질 때, 예를 들어서 gx분의 fx는 1번, 1, 2, 3번과 동일하게 베타분의 알파라고 하면 왜 안 되냐 이거야. 베타분의 알파로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베타분의 알파로 해도 되는데 조건이 있어. 이렇게 말하려면 베타, 즉 분모는 절대 0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선생님 그냥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 리미트 x 이퀄 a로 가까울 때 fx가 2래. 그리고 리미트 x 이퀄 a로 가까워질 때 gx는 0이래. 그럼 한번 가볼게. 1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 이퀄 a로 가까워지는데 fx에다 5배를 해달래. 그럼 답이 뭐 나오냐? 5 곱하기 2에서 답은 10이다 이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2번. 만약에 리미트 x 이퀄 a로 가까워질 때 fx에다가 gx를 더해달래. 그러면 2 더하기 0이니까 2다. 만약에 빼달래. 2 빼기 0이니까 2다 라고 말하면 돼. 3번. 만약에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x 이퀄 a로 가까워질 때 fx 곱하기 gx는 2 곱하기 0이니까 0이다 이거야. 근데 마지막 4번은 조심해야 되더라 라는 거지. 4번 보시면 리미트 x 이퀄 a로 가까워질 때 gx분의 fx는 뭐가 되냐라고 하면 얘는 0분의 2가 되지 않냐 이거지. 근데 0분의 2는 뭐라고 말했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얘는 무한대다라고 말하면 된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선생님 5번에서요. 리미트 x 이퀄 a로 가까워지는데 fx분의 gx는 뭐예요? 라고 하면 얘는 엄밀히 따지면 2분의 0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 수학에서 2분의 0, 분자가 0 되면 0 되기 때문에 5번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4번만 조금 조심하시면 된다. 그래서
극한값이 0 되는 값이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걔가 분모에 왔을 때는 문제가 생기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밑에 별표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각각 극한값이 존재해야만 쪼갤 수 있다. 지금 이 법칙들 썼잖아요. 이 법칙들은 언제 쓸 수 있냐면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한다라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극한값을 쪼개기도 하고 합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덩어리는 치환해서 풀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이 합성함수의 극한이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어려울 거예요. 합성함수 극한. 제가 이 합성함수 극한을 지금껏 아이들한테 가르쳐 봤을 때 항상 2학년 때도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극한 중에 합성함수 극한이 거의 손에 꼽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쉽게 가르칠까 하다가 저만의 만든 이제 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잘 배워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합성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울 때는 요 F 안에 있는 값이 이뻤어요. 그냥 X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미트 X 이퀄 1로 가까워질 때 fx 값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너네들이 fx 그래프를 그려보거나 fx가 다항함수면 땡큐야. 그냥 1 넣으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 1로 보냈는데 f.g인 거야. 선생님 그럼 큰일 났어요. 1로 보낼 건데 f.g를 보내달래요. 그럼 애들 당황해. f.g를 그럼 제가 찾아야 되나요? 아니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사실 정의대로 가르치면 이런 거야. x를 1로 보냈는데 f.g의 극한값을 찾으라는 건 1번 리미트 x 이퀄 1로 보냈을 때 gx부터 먼저 찾아보는 거야. 그럼 이게 극한값이 나올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 극한값이 얘가 k가 나왔다고 쳐볼게. 그럼 2번 여기서 나온 이 k를 새로운 리미트로 가지고 가서 리미트 k 이퀄 각 k로 보낼 때 fx를 찾은 게 얘가 바로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근데 이게 무슨 뜻이야라면 혹시 저번에 공통수학원에서 요거 했던 거 기억나나? 우리 공통수학원에서 뭐 배웠냐면 요거 기억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바로 알 거야. x가 1부터 3의 구간일 때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3배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플러스 1의 최대 최소 구하시오 했던 문제 기억나나? 공수원에서 배웠었어. 공수원에서 이거 그때 어떻게 배웠냐면 선생님이 그때 그러셨어요. 얘가 결론적으로 합성함수 아닙니까? 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먼저 이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먼저 한번 찾아요 선생님이라고 했어. 그러면 얘의 최대 최소를 찾아서 나온 최대값과 최소값이 다시 여기한테 들어갈 때는 뭐로 이용했어? 치역으로 다시 이용됐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이렇게 고쳐서 4분의 1에다가 4분의 17이 되겠네. 15.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컴마에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야. 근데 구간이 1부터 3이래. 그래서 1 넣은 거랑 3 넣은 게 최대 최소가 나오는데 여기서 구한 최대 최소가 답이 아니라 여기서 구한 최대 최소가 다시 얘를 t로 치환한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1에 뭐로 이용된다? 정의역으로 이용되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최대값이 예를 들어서 2랑 4가 나왔으면 여기서 구한 답이 2와 4가 아니라 2와 4가 새로운 정의역의 구간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지. 그럼 이게 그대로 극한으로 가시면 돼요. 그대로 극한으로 가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지. f.g를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얘도 합성돼 있단 말이야. 그럼 얘 무시하세요. 얘 무시하고 먼저 gx부터 1로 보내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나온 극한값을 얘를 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극한값이니까 엄밀히 따지면 얘 무슨 값이야? 치역이야. 근데 그 치역을 다시 또 어디로 갖고 오자? 정의역 구간으로 갖고 오면 새로운 fx의 구간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시를 그냥 하나 들어드리면 얘는 그냥 그 프린트에 있는 걸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프린트에 있는 걸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좀 더 쉬운 걸로 할까요? 이런 걸로 할까? 리미트
x 이퀄 뭐를 해볼까? 좀 더 쉬운 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더 쉬운 게 있어야 돼. 이런 걸로 해볼까? 여기가 4로 가까워지는데 f 도트 x분의 1 요 그래프라고 한번 해볼게. 자, 얘들아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면 얘도 엄밀히 따지면 리미트 x 이퀄 4로 가까워질 때 f 도트 g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 gx가 4분의 1이다, x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어떻게 하자 그랬죠? 선생님, 얘를 만약에 합성함수를 극한값을 보낸다라고 하면 이 안에 gx부터 먼저 극한값을 구해보라고 하셨잖아요. 그치? 그래서 먼저 x분의 1 그래프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보고 4로 한번 가까워져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얘 뭐가 나옵니까? 4분의 1이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이게 답이 아니라 여기서 나온 4분의 1이 새로운 리미트 x 이퀄 4분의 1로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을 찾은 게 바로 정답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극한값을 꼭 2번 구하는 것 같지. 어떤 거? 안에 있는 거 한 번 극한값 구하고 그걸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리미트 x 값으로 가지고 가서 그거를 다시 fx를 보는 게 최종적인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그래서 합성함수는 대부분 한 번에 극한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 거쳤다가 한 번 나와야지만이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옆에 예제가 좋은 문제가 있긴 한데 우리 학원 교재에도 있으니까 요거는 학원 교재를 통해서 연습을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